남편은 되도 않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도 그럴 것이 말이 사업이지 조그만 구멍가게만도 못합니다. 제가 남편 버는 것보다 잘 벌기 시작한 지는 꽤 되었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승진까지 하게 되었으니 아이는 제 돈으로 키운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제 친구들과 가족들은 왜 남편 같은 사람과 결혼을 하냐고 이 결혼에 반대했지만 그때는 꿈 많고 낭만 있는 남편이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도전을 실천하는 남편이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었고요. 저는 제가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월급쟁이 생활을 하니 결혼 생활에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고요. 야 미영아, 솔직히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사람이랑 결혼을 해. 얼굴 좀 반반한 거 말고는 영 시원치가 않잖아. 결혼은 정말 돈이 중요하다.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 부모님께서는 뭐라고 안 하셔? 나도 다 생각이 있어. 너 가만 보면 날 너무 과소평가하고 걱정해준다니깐. 물론 걱정해주는 건 고맙지만 이번엔 사양할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내 꿈이 커리어 우먼인 건 너도 알지? 나 결혼해서도 일하고 싶고 내가 만약 애가 생기면 조명가게 하는 남편이 나보다 훨씬 시간이 자유로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상대적으로 육아에서 자유로울 거고 그러면 애를 낳아도 일 그만두는 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뭐? 고작 그런 이유라면 차라리 부자를 찾아서 결혼하는 게 맞지. 부자면 부모를 두고 네가 안 키워도 되잖아. 그러면 마음껏 일하러 다녀도 될 거고 안 그래?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다. 그건 당연히 내가 남자친구의 꿈 많고 낭만 많은 점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커리어 우먼으로 사는 게 제일 중요했으면 난 결혼을 안 하는 게 맞지. 근데 내 남자친구랑 같이 결혼해서 잘 살고 싶으니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네 말대로 난 뭐가 부족하지 않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으니까 회사에 안 다니고 도전하는 남편이랑 살아도 괜찮지 않겠어? 뭐? 낭만 뜯어먹고 살래? 하여간 곰이 영 정신 못 차렸다니까. 난 분명히 말렸다. 나중에 가서 왜 이 결혼 안 말렸냐고 딴소리나 하지마. 네가 뭐 죽도록 겁나게 사랑한다는데 어쩌겠어. 결혼해야지. 이왕이면 축복해줘라. 안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 설득하느라 짐 빠지는데 가장 친구인 너마저 이러면 나는 무슨 힘이 나겠어. 안 그래? 그때 친구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됐는데 뭐 이런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 옆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저희 딸이 있었으니까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이런 딸은 제 옆에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결혼 후 축복처럼 생긴 딸아이를 키우며 어느덧 저도 부록의 나이 40이 되었네요. 하지만 저도 엄마는 처음이잖아요. 워킹맘 생활을 하는 건 버티기에 가깝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사업에 매진하는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내미를 생각하면서 이 악물고 회사에서 버텼습니다. 남편이 육아나 집안일을 아예 나몰라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죠. 그건 지금까지도 인정하는 부분이니까요. 여보, 이제 퇴근했네. 고생했어. 내가 집안일 싹 다 해놓고 우리 유라 재워놨어. 잘했지? 여보가 일하느라 늘 고생이네. 나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게 말해주니까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다. 너무 고마워. 여보야말로 가게 보는 것도 힘들 텐데 나 늦는다고 가게 일찍 정리하고 와서 집안일에 유라 놀아주고 재워주는 것까지 너무 고생했어. 우리 여보가 최고야. 에이, 여보가 맨날 회사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거에 비하면 내가 하는 일은 안 힘들지. 나 하나도 안 힘들어. 고생하는 게 그저 마음 아플 뿐이지.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못난 남편이라 미안해 여보. 그런 말이 어딨어. 고생하는 거 나도 뻔히 알고 있는걸. 조명가게도 맨날 나가서 관리하고 그러려면 힘들 거 아니야. 나야말로 복 받았지. 여보가 야근하는 나 대신 이렇게 집안일도 해주고 우리 딸 유라도 돌봐주고 말이야. 고마워.
근데 남편의 사업은 점점 더 악화되어서 그냥 이참에 우리 딸내미 육아하는 데만 집중하라고 할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존심 상해할 걸 너무나 잘 알기에, 아직 그 꿈을 버리지 않는 걸 알기에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있었죠. 남편은 조명 가게를 했습니다. 조명이 주는 빛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별나라 여행을 하는 어린 왕자가 된 것 같다면서 낭만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그런 낭만을 아는 사람들이 같이 알아주면 참 좋을 텐데, 그 낭만은 오로지 남편만의 것이었고 매출은 점차 떨어져만 갔습니다. 여보는 왜 조명 사업을 하는 거야? 다른 장사 해보는 건 어때? 꼭 조명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 난 처음에 조명이 좋아서 한다는 막연한 이야기만 들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더 궁금해져서 말이야. 난 일단 직장 생활이랑은 너무 안 맞아. 당신한테도 이건 예전부터 말했을 거야. 그리고 난 조명을 하게 된 이유가 조명이 좋아서도 있지만 말이지, 가만히 앉아서 조명들이 주는 빛을 보고 있으면 마치 별나라 여행을 하는 왕자가 된 것 같아. 정말 낭만적이지 않아? 이런 낭만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알아봐주면 우리 조명 가게도 장사가 잘 될 텐데. 난 어린 왕자, 별나라 여행? 그랬구나. 근데 말이야, 사람들도 그런 당신의 마음에 공감해서 조명 좀 많이 사가주면 좋을 텐데 말이야. 여보가 생각해도 그렇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은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손님들이 없나 몰라. 가게를 더 감성적인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이전하면 나아지려나? 고민이다 고민이야. 가게 이전?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건 힘들지 않을까? 여보가 원하는 감성을 손님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거 연구부터 해보는 게 어때? 역시 그렇겠지. 하긴 지금 계속 마이너스인데 무슨 조명 가게를 이전할 수 있겠어. 그 꿈은 아쉽지만 접어야겠다. 여보, 나 너무 신경 쓰지 마. 나 괜찮아. 알겠어 여보. 여보가 괜찮다니 다행이네. 그럼 우리 딸 유라 자고 있나 한번 보고 우리라도 좀 잘까? 그래. 여보도 오늘 야근해서 많이 피곤했지. 내가 눈치가 없었네. 갑자기 내 조명 가게에 대해 물어봐서 신나서 대답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얼른 자자. 시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비전도 미래도 없는 남편의 조명 사업에 대해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남편의 조명 가게를 아주 엄청나게 중요하게 챙기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제 안부나 남편 안부, 손녀인 저희 유라 안부보다는 우리 아들 가게는 잘 되고 있냐고 늘 물어보셨을 정도니까요. 큰아들인 남편에게 유독 목을 매는 시어머니가 이상할 만도 했지만 결혼 전에는 몰랐었습니다. 네, 몰랐어서 결혼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남편의 조명 가게는 그래도 예전에 부동산이 호황이고 이사가 많을 때는 그럭저럭 잘 되었지만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손님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벌써 저와 결혼하고 7년째니까요. 사실 할 말은 다 한 셈이죠. 원래 저희 시댁은 1년에 3번이나 제사가 있었는데요. 제사 중 하루는 남편의 일이 워낙 안 풀려서 그날 가게를 일찍 문 닫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먼저 제사에 불참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혼내면서 다그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예상과는 완전 반대였죠. 제사인 그날 시어머니는 남편의 조명 가게로 달려갔고 텅 빈 가게에 남편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모든 재산은 다 없애버리자고 결정하시더라고요. 저 오늘 제사인 건 아는데 일이 잘 안 풀려서요. 아무래도 조명 가게를 일찍 닫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사에 불참하려고 해요. 다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미안해요. 아이고 이게 다 뭐냐. 가게가 텅 비어가지고 이러니 네가 제사에 참여할 맛도 안 나고 그럴 시간도 없는 거지. 장사가 안 되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리가 있겠어? 없지.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 다들 모여봐봐. 네?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이제 우리 집 모든 재산은 다 없애버릴 거니까 대신 집안 모임할 시간에 명절이나 제사할 때 우리 큰아들 조명가게에 와서 청소라도 도와주는 걸로 하자꾸나. 다들 반대하는 사람 없지? 그럼 그러는 걸로 알고 오늘은 해산하자꾸나. 자, 해산. 엄마는 역시 저를 이해해줄 줄 알았어요. 다들 고마워요. 여기까지 와주고. 다음 집안 모임이나 명절 때 만나요. 제사는 오늘 없는 걸로 됐으니까 얼른 가서 다들 저녁이나 먹고요. 모든 제사를 없애는 대신 집안 모임할 시간에 남편 조명가게에 나가서 도와주자고 말씀하시기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 남편과 시어머니만 빼고 모두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만 볼 뿐이었죠. 저는 이런 편애가 가능하구나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워낙 큰아들인 제 남편만 편애하는 게 남편의 다른 형제들에게는 익숙한 일이었던 탓일까요? 아니면 1년에 3번이나 있던 제사가 사라져서일까요? 다른 형제들과 동서들은 아무런 말도 없이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참 신기했지만 저도 제사가 없어지는 마당에 괜히 나서서 긁어부스럼 만드는 것 같아 잠자코 있었어요. 남편의 가게는 조명가게라 그런지 다른 가게들에 비해 먼지가 특히 잘 보이는 편이었습니다. 그게 유독 시어머니 눈에는 더 잘 보이는 것 같았고요. 남편이 가게에 갈 때마다 청소하느라 난리도 아니었죠. 아휴, 먼지가 이게 뭐냐. 조명가게라 그런지 먼지가 더 잘 빛나게 보이는 걸 모르니 이럴수록 더 반짝반짝 청소를 해놓고 해야지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겠어? 명절에도 온 가족이 와서 구석구석 청소를 하든지 해야지. 엄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저 정말 괜찮아요. 명절 때는 그래도 제 조명가게에 나와서 청소하는 것보다는 명절을 즐겨야 되지 않겠어요? 제사도 안 지내는데 명절도 이렇게 보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맞아요. 어머님, 아무래도 명절날 남편 조명가게보다는 명절 음식하고 예전처럼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이고, 참 시끄럽다. 명절날 조명가게에 와서 구석구석 청소하면 얼마나 좋아. 안 그러냐? 명절 음식도 할 거 없어. 조명가게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이것 때문에 제사도 없앴는데 자, 얼른 다들 하나씩 들고 구석구석 닦아라 어서. 네, 알겠어요. 그럼 이쪽부터 닦을게요. 저기 동서는 이쪽부터 시작해. 서방님은 여기부터요. 네, 알겠어요 형님. 형님 말씀인데 어머님 말씀인데 따라야죠. 오히려 명절에 음식 안 해도 되고 이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저희 와이프도 음식 안 해도 돼서 덜 스트레스 받고, 물론 명절 음식 못 먹는 건 아쉽지만요. 뭐 나가면 맛있는 거 천지니까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한번 잘 해보자고요. 여기도 구석구석, 여기도 부탁하고. 시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청소를 해놓고 반짝반짝해야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명절날에도 온 가족에게 저희 남편의 조명가게에 나가서 구석구석 청소하자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명절날 모인 다른 시댁 식구들도 그런 걸 불편해했지만 절대 강자인 시어머니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다들 그저 알겠다고 웃으면서 청소를 도울 뿐이었죠. 저도 어쨌든 저희 남편 가게를 도와주는 거라서 잠자코 있었고요. 빈말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 동서랑 서방님네는 차라리 명절 음식도 안 하고 좋지 않냐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진담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모르지만요.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가게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되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오셔서 가게 대청소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꼭 저를 부르시는 게 문제였죠. 한 번은 회사 때문에 참석이 힘들다 말씀드렸는데 늦더라도
꼭 오라고 하셨고요. 네 남편 가게 쓸고 닦는 건데 며느리 네가 없으면 되겠어? 며느라, 오늘 늦더라도 꼭 와라. 그래서 그 잘난 회사 일이 대체 몇 시에 끝난다고? 네, 어머님, 제가 가긴 해야죠. 근데 회사 일이 좀 늦게 끝날 것 같아서요.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최대한 빨리 갈게요. 빨리 가도 10시일 것 같긴 해요. 죄송해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너 혼자 하나 보구나. 아주 그냥 네 남편 가게 청소하는 거 도와주기 싫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주 합리적으로 의심이 드는구나. 그럼 밤 10시까지 와라. 기다리고 있으마. 밤 10시까지 가게에서 기다리신다고요? 먼저 다 하시면 저녁도 드시고 가서 쉬셔야죠. 뭐하러 늦게까지 절 기다리세요. 어머님도 참. 제가 최대한 빨리 가볼게요. 그런 건 네가 걱정할 거 없고 밤 10시까지 퍼뜩 오기나 해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으마. 그래서 회사 일 마치고 부랴부랴 밤 10시에 도착했더니 그때까지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청소를 하며 기다린 게 아니라 제가 오기만을 넋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진짜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진짜 최대한 빨리 온다더니 밤 10시에 맞춰서 온 건 뭐냐? 무슨 심보야? 이 늙은 시애미가 며느리 퇴근까지 이렇게 기다려야겠어? 하여간 빠져가지고는 내가 진짜 며느리 너 때문에 고생한다 고생해. 아이고 삭신이야. 네? 이건 뭐예요? 설마 지금까지 청소 안 하신 거예요? 그동안 그러면 기다리기만 하신 거예요? 저 오기만 해요? 아니죠? 말도 안 돼요. 말이 안 될 건 또 뭐냐? 얼른 옷 갈아입어. 청소할 준비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 시간이 늦었으니 얼른 끝내고 자야지. 지금 네가 이렇게 뻗대고 있으면 시작도 못하잖아. 얼른 옷이나 갈아입고 오래도. 정말 너무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옷 갈아입고 올게요. 제가 밤 10시에 도착하자 청소할 준비를 그때부터 시작하더니 결국 밤 11시에 청소를 시작했고 새벽 5시까지 청소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시어머니한테 완전히 질려서 다음날 남편에게 짜증을 부렸어요. 여보, 나 지금 새벽 5시까지 청소하고 온 거 안 보여? 나 밤 10시에 겨우 퇴근하고 온 사람이야. 근데 여보는 어머님 말리지도 않고 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던 거야? 내가 올 때까지 청소도 안 하고 기다릴 동안 당신은 뭐 했냐고. 나 이렇게는 못 살아. 여보, 내가 미안해. 근데 말이야, 우리 엄마가 큰아들 가게 잘되라는 마음 하나로 저렇게 반나절로 와서 도와주고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그저 우리 엄마의 순수한 마음까진 뭐라고 하지 말아줘. 부탁이야. 아니, 왜 울려고 그래. 누가 보면 내가 여보 혼내는 줄 알겠네. 내가 뭐 어려운 거 도와달랬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어머니께서 심하셨다는 거지. 아, 울지마. 그냥 그렇다고. 그래, 여보 가게 잘되라고 하시는 건데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셨어. 다시는 이렇게 청소시키시면 그땐 여보가 나서서 말려줘. 알겠지? 약속해. 알겠어. 약속할게. 나도 밀린 집안일하고 우리 딸 유라 밥 먹이고 재우느라 여보가 도착해서 청소 시작한 줄 미처 몰랐어. 그러고 내가 내려가 봤어야 되는데 깜빡 잠들었지 뭐야. 다신 안 그럴게. 엄마가 또 그러시면 내가 나서서 말릴게. 그러니까 화 풀어줘. 알겠어. 당신도 지금 약속한 거 지켜줘. 우리 딸 유라 챙겨주느라 집안일 신경 쓰느라 고생했어. 얼른 더 자. 나도 2시간이라도 눈 붙여야겠다. 시어머니의 이런 횡포 때문에 남편에게 짜증을 부렸더니 남편은 눈시울이 뻘개지면서 아들 가게 잘 되라고 엄마가 저리 도와주시는데 그 마음까지 뭐라 하지 말라며 시무룩해져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더 뭐라고 하겠어요?
남편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남편 가게가 잘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하시는 시어머니 모습이 짠하기도 하다.